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할머니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외할머니는요, 서울 구로동에서 40년 넘게 사신 분이에요. 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김치찌개 하나면 온 가족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게 만들던 분이에요. 손주들 간식은 늘 직접 만들어 주셨고요.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항상 앞치마 두르고 웃으면서 현관 앞까지 나와주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해지셨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뉴스에서 본 이야기, 옆집 아주머니 이야기. 그걸 하루에 5번도 넘게 반복하셨어요. 그러다 한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휴대폰이 안 보인다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지시는 거예요. 소파 쿠션 밑도 보고, 신발장 서랍도 보고, 심지어 베란다 빨래통도 확인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휴대폰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냉장고였어요. 그것도 맨 안쪽. 김치통 옆에 얼린 갈치랑 같이 넣어두셨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도 그냥 건망증이 심해지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며칠 뒤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반찬 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얘야, 이 반찬이 나를 쳐다봐. 그 순간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저 할머니 눈빛이 너무 낯설었어요. 며칠 후엔 화장실에 가시는 길을 잊어버리셨고, 밤엔 자꾸 할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셨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그날따라 유난히 어두웠어요.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가 아니야. 아니라고. 그렇게 병원에 가게 됐고, 진단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셨고, 엄마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그냥 창밖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날 밤, 할머니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랑 눈 마주치자 웃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얘야, 너가 어릴 때 저기 마당에서 넘어져서 울었던 거 기억나?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가 아직 날 기억하시는구나. 그날 이후 할머니는 빠르게 변하셨어요. 숟가락 드는 걸 헷갈려 하시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못 알아보셨어요. 가끔은 새벽에 문 열고 나가려 하시기도 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어느 날 할머니가 엄마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였어요. 엄마는 그냥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저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날 낳아줬어요. 그러고 나선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할머니는 제 이름만은 잊지 않으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꼭 손을 잡고 우리 수정이 왔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 하나만은 끝까지 기억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할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할머니 나 기억나? 할머니가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럼 기억나지. 우리 수정이는 웃을 때 입꼬리가 하늘로 올라가. 그 말에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어요.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한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주는구나 싶었어요. 치매는 기억을 잃어가는 병이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더라고요. 혹시 당신 부모님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면 가장 사랑했던 그 모습 하나 지금 꼭 안아주세요. 그 기억이 끝까지 남는 마지막 조각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치매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솔직히 그 전까진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라 뇌라는 기관이 조금씩 손상되면서 기억도 말도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병이었어요. 할머니가 진단받은 건 알츠하이머형 치매였어요. 전체 치매 환자 중에 10명 중 7명이 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병은 처음에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시작된대요. 전기 신호가 오가야 기억도 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그 단백질이 신호를 막아서 뇌세포끼리 제대로 연결되지 않게 된대요. 그 다음엔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엉켜서 뇌세포를 아예 죽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억을 지우는 시작이래요. 특히 해마라는 부분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고도 기억하지 못했던 게 다 그 때문이었던 거예요. 치매는 그렇게 조용히, 아주 천천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씩 데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알아보다가 또 하나 궁금해졌던 게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치매랑 그냥 건망증은 뭐가 다른 걸까? 건망증은요, 내가 뭘 잊었는지를 자각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시 떠올릴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하다가 나중에 아, 맞다 하고 기억이 돌아오는 거죠. 근데 치매는 잊은 걸 잊은 채로 그냥 넘어가요. 잊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고도 자긴 그런 적 없다고 단언하는 거. 이게 바로 치매의 가장 큰 차이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치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찾아봤어요. 처음엔 최근 기억을 못해요. 식사한 걸 잊고 또 드시려 하거나 약 먹은 걸 잊는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엔 시간이나 장소 개념이 흐려져요. 밤인데도 밖에 나가려고 하거나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는 경우도 생긴대요. 점점 더 진행되면 사람 얼굴을 구분 못하게 되고 가족조차 못 알아보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엔 옷 입는 법도 화장실 가는 법도 모두 잊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무섭고 슬펐어요. 할머니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족은 뭘 해야 할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태도래요. 갑자기 화를 내거나, 그거 아까 했잖아요.
와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말래요.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병이 시킨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요즘 저는 할머니랑 눈 마주치면 자꾸 손을 잡아드리게 돼요. 괜찮다고, 여기 있다고. 기억 안 나도 우린 가족이라고. 치매는 기억을 잃어가는 병이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는 말. 그게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혹시 당신도 가족 중 누군가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게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 건네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요즘 저희 할머니는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 앉아 계세요. 햇살이 들면 눈을 가늘게 뜨고 가끔은 창밖을 향해 손을 흔드시기도 해요. 누굴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거기 있다고 믿으시는 건지 우린 잘 몰라요. 예전처럼 이름을 부르거나 손녀를 반갑게 안아주진 않으세요. 밥을 먹고도 금세 잊어버리시고 밤이면 거실에 불을 켜놓고 조용히 걷곤 하세요. 말수도 줄고 표정도 많이 없어진 지금의 할머니는 참 조용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서 조용히 손을 잡았더니 할머니가 제 손을 살짝 잡고 입술을 움직이셨어요. 잘 들리진 않았지만 그 입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수정이 왔구나.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그냥 떨어졌어요.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어떤 말보다 깊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요, 무언가를 잊었다고 슬퍼하기보다는 남아있는 걸 그냥 조용히 바라보게 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할 이유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앉아서 또 검색했어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우린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요. 알고 보니 치매는 유전이나 운명 같은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로도 충분히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 이게 뇌 혈류를 좋게 해서 기억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대요. 친구나 가족과 자주 대화하는 것.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두뇌가 계속 자극을 받고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습관.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도 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쓰기,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같은 뇌자극 활동. 이건 뇌 속 회로를 계속 쓰게 만들어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대요. 음식도 중요하더라고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신선한 채소처럼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자주 챙겨 먹는 것. 그 모든 게 기억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아주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나누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또 누군가가 같은 길을 걷게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이라도 해보자고요.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치매는 그저 병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란 걸요.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사라지는 걸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남아있는 걸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기억은 끝까지 남는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모르니까요.